해외 이사,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뭐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도 잘 안 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제 한 가족의 사례를 통해서 그 복잡한 과정을 차근차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단계로 풀어드릴게요. 집 정리해야지, 서류도 챙겨야지, 비행기표는 또 언제? 정말 할 일이 산더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어낸 한 가족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 가족은 한국에서 독일 뮌헨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분들도 처음엔 똑같이 막막했다고 해요. 대체 뭐부터 결정해야 하지 싶었다는 거죠. 이 가족의 솔직한 경험을 통해서 해외 이사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똑똑하게 해결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가족이 마주한 첫 번째 큰 어려움은 바로 엇갈린 출국 일정이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짐 싸서 떠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남편이 먼저 2달 일찍 독일로 가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상황이었어요. 타임라인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월 초에 한국 집을 비워야 해서 5일의 주요 이삿짐을 먼저 독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은 2달 뒤에나 뮌헨으로 갔고요. 심지어 독일에서도 바로 정착한 게 아니라 임시 거처에서 4개월을 더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진짜 이사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짐은 이미 저 멀리 떠나고 있는데 그 짐을 받을 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많은 짐을 다 어떡하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 가족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분들이 세운 전략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간단해요. 모든 짐을 딱 3가지로 명확하게 분류했습니다. 첫째, 보낼 짐. 이건 독일에서 오랫동안 쓸 꼭 필요한 생활용품들이죠. 둘째, 맡길 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 짐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관을 부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져갈 짐. 출국할 때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은 캐리어에 직접 챙겼습니다. 근데요, 이 과정에서 이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건 물리적으로 짐을 싸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었다고 해요. 진짜 힘든 건 바로 결정하는 거였죠. 뭘 버리고 뭘 남기고 또 이건 누구에게 줘야 할지 이런 걸 정하는 과정이 훨씬 더 큰 감정적, 정신적 노동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가족의 아주 과감한 결정이 빛을 발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큰 가전제품이나 침대처럼 무겁고 부피가 큰 가구는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독일에 가서 새로 사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국제 운송비를 따져보니까 새로 사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이사 당일로 한번 가볼까요? 과연 전문가들의 포장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아침 8시 정각, 아주 정확하게 숙련된 작업자 2분이 도착했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없는 해외 이사 과정에서 이렇게 시작부터 시간을 딱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신뢰감을 주죠. 포장이 모두 끝나고 보니까 박스가 총 62개나 나왔습니다. 와, 한 가족의 삶이 이 62개의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긴 셈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62개의 박스를 포장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 미리 짐을 잘 분류해둔 덕도 있었겠지만 전문가의 속도와 노하우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유용한 실용적인 포장 팁도 많이 얻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무거운 책은 터질 수 있으니까 작은 박스에 나눠 담고요. 옷에는 실리카겔, 그러니까 물 먹는 하마 같은 걸 넣어서 습기를 방지했죠. 음식은 당연히 다른 물건이랑 섞이지 않게 따로 포장했고 액자처럼 깨지기 쉬운 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포장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팁 하나는 특정 물품을 한 박스에 다 몰아넣는 것보다 여러 박스에 분산시키는 게 통관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로 62박스를 완벽하게 포장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얼마가 들었을까? 바로 비용 문제죠. 국제 이사 비용은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짐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포로 하나하나 보내거나 아니면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거죠. 소포는 박스 하나하나의 무게나 크기로 돈을 계산해서 짐이 많아지면 비용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사업체는 전체 짐의 부피를 기준으로 비용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처럼 62박스나 되는 짐을 보낼 땐 이게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CBM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 세제곱미터라는 뜻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사각형 공간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 운송에서는 바로 이 CBM이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단위인 거죠. 이 가족의 최종 짐 부피는 10.5 CBM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포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박스 개수랑 예상 CBM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짐을 싸다 보면 예산을 훌쩍 넘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실제로 이 가족도 마지막에 보니까 생각보다 박스가 너무 늘어나서 일부 짐은 보내지 않기로 그 자리에서 급하게 결정을 해야만 했다고 해요. 자,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이사를 위한 핵심 교훈은 과연 뭘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갈 나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체를 고르세요. 이 가족은 업체가 독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둘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줌 같은 화상통화로 우리 집 짐을 직접 보여주면서 상담하면 훨씬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물론 업체가 물품 목록을 다 작성해주지만 혹시 모르니까 직접 박스 사진을 찍고 개수를 꼼꼼히 세어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이 가족이 내린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삿짐만큼은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고 복잡한 과정이 훨씬 순조로워지니까요.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나니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면 다른 건 다 두고 가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물건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